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도 춥네요. 아니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뭐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막 내려가는 거는 아닌데 은근히 이렇게 추운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추워도 이렇게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FIFA에서 평화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FIFA에서는 평화상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그 평화상이라고 하는 거를 올해 뭐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수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상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는 이 FIFA에서 그 FIFA 월드컵이 이제 내년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조 추첨식이 있지 않습니까? 조 추첨식 앞서 이 초대 이 FIFA 평화상을 이렇게 또 수상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FIFA의 회장 지아니 인판티노라고 하는 회장이라고 하는데 올해 이 평화상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위한 예외적이고 그리고 리버만 행동을 한 그 사람들한테 평화상을 이렇게 또 수여를 이렇게 떠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평화상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FIFA의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거는 진짜로 진정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외교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수천 몇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내가 싹 다 막았다.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막았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26년도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도 이제 월드컵 티켓 판매가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만 그렇게 많이 합니다. 통계치를 내놓지를 않고 주장만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신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믿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세계는 더 안전한 곳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계속해가지고 그 평화상이 돼가지고 그 노벨 평화상이 돼가지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평화상을 주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 노르웨이에다가 아마도 그 관세를 압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진짜로 뭐 노르웨이에 뭐 관세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도 이렇게 또 예전에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지를 못했죠. 당연히 받지 못하고 베네수엘라에서 그 마두로를 향해 가지고 대항을 하는 여성분에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FIFA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친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FIFA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달래주려고 있지도 않은 그 평화상을 오래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억지로 받아낸 평화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조 추첨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조 추첨도 이렇게 또 하면서 공동 주최국의 리더들도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번이 그 아메리카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멕시코, 캐나다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대통령 이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또 무대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마크 총리도 같이 이렇게 또 무대에 올라와서 조 추첨 공을 이렇게 또 뽑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논란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피파의 조 추첨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백악관에서 단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케네디 센터에서 개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YMCA 공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거의 뭐 독재자이지 않나? 뭐 기쁨조가 나와가지고 뭐 YMCA 뭐 고용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파 회장 안판티노에 대해서도 좀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피파에서 평화상이라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또 원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못 받지 않았습니까? 못 받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주려고 만든 평화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피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알랑방구를 막 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자 그 전쟁을 끝냈다, 휴전을 이제 이끌어냈다 라고 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칭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칭찬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피파에서 평화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비평가들은 나와가지고 지금 피파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피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월드컵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운동을 지지를 하는 선전 도구가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이제 비평가들은 이 피파에 대해 지금 피파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치켜 세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파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 이 피파의 평화상이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축구가 평화에 대한 비범한 노력을 인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 비평가들을 반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피파가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도구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들은, 이런 평화상들, 노벨상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야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상을 달라고 아주 그냥 때를 쓰다가, 결국에는 못 받다 보니까, 피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면서 주는 상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주는 그 상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단 1도 없는 피파 평화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이제 피파의 그 위상이 지금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로 독트린 그 부활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럽에 대한 비판을 담은 전략 문서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전략 문서를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이렇게 또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동맹이나 다자간의 그룹의 기반으로 구축이 된 질서를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정의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을 이제 부활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로 독트린이 이제 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1823년도에 200년이 됐네. 200년. 200년이 된, 이거 먼로 독트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카가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가 있잖아요. 그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선언을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유럽 열강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이나 식민지 건설을 배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먼로 독트린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먼로의 독트린은 두 가지의 주요 축으로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럽의 비간섭 원칙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유럽의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독립을 한 국가들의 주권에 간섭을 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선언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러한 유럽의 행위를 자국의 평화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그런 먼로 독트린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비간섭 원칙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역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분쟁이나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립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이제 표명을 한 게 바로 먼로 독트린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그냥 우리끼리 잘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미국만 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을 부활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 대규모 군사력 증가를 하는 것을 일시적이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캐리비안에서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해군들이 지금 집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00여 명에서 이제 17,000여 명이나 되는 그 해군들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도 거기에 이렇게 또 배치가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 이 전체다. 이 노스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 이 사우스 아메리카, 이 아메리카 전체를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리의 영향권이다. 그러니까 유럽도 간섭을 하지 말고 아무도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쿠바나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반미 국가이지 않습니까? 반미 국가이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런 많은 연관 관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에서의 뭐 중국의 뭐 경제적인 영향권을 견제를 하는 그런 목표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은 문명적 소멸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나토가 나토의 이제 회원국들은 결국에는 비유럽인들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이렇게 또 표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서구의 정책성을 회복을 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유럽에서의 구구 정당들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구구 정당들이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이민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의 정책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전체성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정책성이 이렇게 또 사라지다 보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나가면서 지금 아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이민자들을 막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백인 우월주의 지금 가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구구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을 이렇게 또 듣고 있다고 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 같기도 하면서도 듣고 있다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또 있고, 그런데 다시 말해가지고 그냥 백인 우월주의, 우리만 잘 살자, 그 백인들만 잘 살자, 그런 것을 지금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메리카 퍼스트 관점에서 원로 이제 독트린을 다시 부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유럽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스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라고 한다고요. 토요일 새벽 현지 시간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수도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또 위치한 어떠한 그 호스텔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1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자들 중에서는 3살짜리 아동도 이렇게 또 있었었고, 12살짜리 소년도 있고, 16살짜리 소녀도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총 25명이 이제 총에 맞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최소 3명이 이 호스텔에 들어와가지고 이 호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 3명이 들어와서 총을 막 난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11명이나 사망을 하고 14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어린아이 미성년자들도 이렇게 또 수명이 있었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범인들은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포가 된 용의자는 없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호스텔이지 않습니까? 호스텔이면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그 주점이다. 불법 바였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호스텔에서 술을 팔 수가 없는데, 그런데 호스텔에서 이제 무허가로 이제 술을 이렇게 또 팔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총기 난사 사건이 무허가 주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9월 달 사이에 12,000여 개나 되는 무허가 주점을 폐쇄를 이렇게 또 시켰다. 그리고 18,000여 명 이상을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단속을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이제 무허가 주점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총기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도 살인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는 2023년도에서 2024년간 그 자료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인구 10만 명당 이제 45명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수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이제 데이터에 따른다고 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하루에 평균 63명이 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은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미국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이 구구파들,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사람들이 총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너무나 좀 이제 제재를 느슨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총기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같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처음에 봤었을 때,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절대 안 고쳐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좀 짜증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미국의 그 국립공원 무료 입장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로 이렇게 또 변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내년에 2026년도에 미국인들입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 말고 미국인들만 내셔널 파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립공원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로 이렇게 또 변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날이 무료 입장이 가능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준틴스 데이 날에도 이제 무료로 내셔널 파크들의 이제 무료 입장이 가능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무료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에 무료로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에도 이제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생일에도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르틴 루터킹 날에는 제외를 시켜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준틴스 데이 날에도 제외를 이렇게 또 시키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한테만 무료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US 시티즌들, 그리고 합법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린카드 소지자들만 무료이다. 그 밖에 여행자들이나 불체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DEI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형평성, 그 포용성 관련이 든 그런 컨텐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한 캠페인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흑인들을 위한 그런 날들이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킹 제외를 시키고, 준틴스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고, 7월 4일 독립기념일날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 생일날 무료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독재를 지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피트 헤그세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 Department of the War 정전부에서의 이 국방장관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피트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이잖아요. 국방장관. 지금 이 카리비안 해에 있는 그 해군들이 이 마약선들을 이렇게 또 폭발을 이렇게 또 시키면서 이 거의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폭발을 시킨 그 영상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니까 처음에 이제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2명의 생존자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 생존자들을 그냥 사살을 이렇게 또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전쟁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국내외에서 어마무시한 비난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전쟁 범죄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피트 헤그세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살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전에 명령을 내린 것을 본다고 하면은 모조리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장 최고 위치에 있는 국방장관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이렇게 또 회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도 엄청난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 국방장관이 되면서 이제 초기에 그 기밀 정보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도 그 보고서가 최근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사퇴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감찰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해요. 피트 헤그세스는 지난 3월 달에 예멘 공습을 이렇게 또 앞두고 원래는 미 국방부에서 사용을 하는 그 메신저에서만 메시지를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냥 민간 기업의 메시징 앱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서 아틀란티 그 편집장을 거기다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틀란티 편집장이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메시지에 그 예매 공습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날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한 기밀 정보를 개인기기로 이제 공유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국방부 정책을 위반을 했다라고 결론을 졌다고 합니다. 국방부 감찰관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민간의 그 메신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민감한 기밀 정보를 유출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방부 정책을 위반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이거는 보안 위험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의 전쟁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전 보안에 굉장히 위험한 것을 이렇게 또 초래를 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소리죠. 위반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이번에도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밀 정보는 없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떠면서 완전한 면죄부 사건 종결이라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나는 면죄부를 받았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면죄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지금 계속해가지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피트 헤그세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무나 무능하고 무모하면서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Department of the War, 원래는 Department of Defense였는데 Department of War, 이 펜타곤 내부에서도 장관 보좌관들이 서로 정보를 유출을 하고 고발을 하는 등 펜타곤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개차반이다 보니까 지금 밑에 있는 그 펜타곤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개차반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미국이 이렇게도 나락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는지,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진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위상이 바닥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개돼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말만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최고의 신뢰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밑에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피트 헤그세스가 해임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위상은 계속해가지고 끝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본다고 하면은 이게 후폭풍이 어마무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 3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챗 GPT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챗 GPT 이렇게 또 나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챗 GPT가 이 챗봇 시장에서는 가장 최강자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챗 GPT만 이렇게 또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빠르고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미나이 3가 나온 다음부터 제미나이 3밖에 안 쓰게 되더라고. 확실히 제미나이 3가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내가 적은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게 바로 제미나이 3거든요. 확실히 이 챗 GPT보다 낫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미나이 3를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픈 AI 챗 GPT에서는 긴급으로 이 챗 GPT 5.1을 출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오픈 AI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코드 레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비상사태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항상 이 챗GPT, 이 챗봇 시장에서는 챗GPT가 항상 1위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미나이가 지금 뭐 벤치마크에서도 우위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이렇게 또 옮겨가고 있다 보니까 챗GPT 5.1을 긴급 지금 출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아마도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 화요일쯤에 출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진짜 위기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미나이 3로 인해가지고 이 챗 GPT 빨리 더 좋은 거를 이렇게 또 내놔야 한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챗 GPT 5.2는 내부적으로 갈릭이라고 하는 코드명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챗 GPT 5.2 갈릭이 아마도 다음 주 중으로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챗 GPT 5.2 갈릭은 제미나이 3랑 비슷하거나 더 좋은 이 벤치마킹을 아마도 이제 선보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챗GPT 5.2는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챗GPT 이렇게 또 쓰면서 좀 짜증났던 게 좀 느려가지고 이 제미나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제미나이는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챗GPT 응답 속도가 늘어가지고 이제 제미나이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향상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reliability, 신뢰성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성능을 제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화, 커스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 맞춤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요번에 새로운 챗GPT가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을 기업들끼리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기가 막힌 이러한 성능의 이 AI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이 뭐 무료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료로 이렇게 또 쓰고 있거든요. 무료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구글은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AI를 트레이닝을 이렇게 또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글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얼마 전에 구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투자를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막 구글이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이렇게 따고 있는데 역시 이 구글 따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FDA에서 그 쉐이드드 치즈 있지 않습니까? 가른 그 치즈를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150만 봉지라고 한다고요. 150만 봉지 이상의 이 쉐이드드 치즈를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리콜 대상은 모짜렐라 치즈 있지 않습니까? 모짜렐라 슈레이드드 치즈, 프로볼론의 슈레이드드 치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슈레이드드 치즈를 지금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린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타겟에서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월마트에서 이렇게 또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30개 주 이상에서 유통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도 아마 포함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금속 조각, 메탈 프래그멘트가 들어간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즈는 다 전량 리콜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떠한 제조업체가 이 슈레이드 치즈를 이렇게 또 만들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그레이트 레이크 치즈라고 하는 그 공장에서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금속 조각이 아마도 들어간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직까지는 피해 보고는 없다고 합니다. 피해 보고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금속 조각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지금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리콜 등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래스 3가 가장 낮은 그 리콜 등급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클래스 2, 클래스 1까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요번 리콜 조치는 클래스 2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타겟이나 월마트에서 산 슈레이드드 치즈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레이트 레이크 치즈라고 하는 곳에서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빨리 리콜을 이렇게 또 받으시고 리펀을 받으시는 게 좋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자동차를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어제는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에서 엄청난 슈퍼카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도요타에서 뭐 슈퍼카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야 수프라가 나오는 건가? 라고 했는데 수프라는 아니에요. 수프라는 아니고 도요타 GR GT라고 하는 새로운 슈퍼카를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도요타에서 2000 GT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뭐 굉장히 비싼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클래식 차가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비싼 차가 이렇게 또 있는데 그거를 계승을 하는 이 도요타 GR GT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GR GT의 스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0L의 V8 8기통의 트윈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홀스파워는 641마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차량의 보닛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이렇게 긴 이유가 이 엔진을 이 차추 뒤에다 이렇게 또 둬가지고 미드십으로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보닛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배분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기가 막히면서 그러면서 이 차는 아마도 이제 내후년에 2027년도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도요타에서 GR GT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T3 레이스카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레이싱에 들어가려고 이 레이싱을 이렇게 또 하려고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T3 레이싱에서는 그 차를 이 레이싱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이렇게 또 팔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7년도에 이제 레이싱 시즌에 맞춰가지고 출시를 하면서 이제 레이싱에도 이제 참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GR GT 얘가 이렇게 또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도요타에서의 이제 슈퍼카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약 50만 달러. 도요타 차가 50만 달러래요. 50만 달러로 아마 예상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그 가격이 뭐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25만 달러가 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5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25만 달러에서 한 5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GR GT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렉서스에서 LFA도 지금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제 콘셉트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FA라고 해가지고 렉서스에서 슈퍼카가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때 한 30만 달러인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게 엄청나게 좀 이제 300대만 만들었나 그래요. 400대만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엄청난 희귀차종으로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LFA의 가격이 90만 달러, 거의 100만 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LFA 컨셉트 카가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요번에는 엔진이 달린 차량이 아니라 순수 전기차로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 LFA의 그 정신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도요타에서도 지금 슈퍼카가 이렇게 또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 있지 않습니까? 현대 제네시스도 얼마 전에 이 슈퍼카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현대 제네시스는 더 대박이더라고요. 미드십 슈퍼카 8기통에 진짜 엔진이 뒤에 있는 완전히 슈퍼카를 이렇게 또 내놨거든요. 이 도요타는 이 엔진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슈퍼카 이 뭐 하이퍼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엔진이 운전자 뒤쪽에 있어야지. 거의 대부분 그 슈퍼카들이나 이 하이퍼카가 엔진이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어야지 진짜로 이 슈퍼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네시스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네시스에서도 GT3에 참가를 하려고 슈퍼카를 아마 만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2027년도에는 굉장히 재미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차들이 도요타에서도 나오고 제네시스에서도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왜 미국에서는 K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일본에서 소형차 이렇게 또 팔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K카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새 차의 가격이 너무나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새 차의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귀엽고 작은 이 K카들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도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카, 이 K카 같은 것들을 지금 도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러한 조그만 차들이 도입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마이크로카, 이러한 이제 K카들을 이제 미국에서 하려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안전 규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 K카는 미국의 안전 규정을 충족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고속도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속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K카들은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환경에 이 K카들은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이 굉장히 많이 그 SUV들, 뭐 트럭 같은 거, 뭐 픽업 트럭 이렇게 또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픽업 트럭이나 이 SUV들을, 커다란 이 SUV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K카에 비교를 해가지고 무게가 3배 이상이나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충돌을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 규정에 이 K카들은 미국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K카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충돌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좀 더 이제 더 마련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K카가 굉장히 싸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도심지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말고. 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또 이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고속도로에 맞게 만든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K카의 이 마이크로카의 최대 장점인 저렴한 비용이나 효율성이 희석이 된다. 미국에서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K카가 미국에서 진짜로 이제 팔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팔리고 있는 트럭들이나 이 SUV도 변경이 되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제 커다란 차들이 이제 조그만 차들과도 이제 충돌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UV 역시 변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낮게 이제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미 GM이나 이제 포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소형 차들은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 수익성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미국에서 안 만들고 이제 해외로 이렇게 또 이전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 차들은 한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GM 대우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GM에서 이제 대우의 이제 자동차 회사를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GM에서의 조그만 차들은 다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또 만드는데 이렇듯 이제 미국에서 이런 조그만 차들은 만들어서 팔기는 굉장히 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수익성이 뭐 거의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파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이러한 K카들, 마이크로 차들은 미국에서 팔릴 수 있을지, 출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That is all you're on.
missing someone.